바둑왕전 2회전 경기입니다. 강유택 6단 대 김정현 5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결하는 두 기사는 한국 바둑계의 허리를 맡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둑계 허리층이라고 하면 랭킹 11위에서 20위 사이를 지칭하는데요. 두 선수가 딱 그 위치에 있거든요. 네. 게다가 두 선수들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두 선수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속기에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대국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기풍에 있어서도 두 선수는 아주 흡사합니다. 실리를 좋아하고 타계에 능하고 그러면서도 전투 지향적이면서 감각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화려한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강유택 6단 대 김정현 5단의 대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김정현 5단 2014년 레츠런파크배 8강, KBS 바둑왕전 본선에도 올랐었고요. 올해 GS칼텍스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강유택 6단, 2013년 천원전 올레배 8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2014년에는 GS칼텍스배와 레츠런파크배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는 참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참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에게 한 판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우선 강유택 6단 같은 경우는 선실리 후타계 작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죠. 네. 그러면서 좀 중반전에 버티는 힘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김정현 5단은 분리할 때 이 흔들어가는 힘이 워낙 엄청나서 이 선수에게 특히 속기 시합에서 유리해지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선수가 갖고 있는 힘의 종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힘이 맞부딪히는 그런 바둑 될 것 같은데요. 네,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펼치는 그런 기풍은 아닙니다만 두 선수가 일단 감각적으로 싸우는 기풍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날렵한 행마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대국자는 동문수학했던 사이이고요. 네. 또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서로를 많이 의식했던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김정현 5단은 6월 랭킹에서 8계단 하락을 했는데요. 김정현 5단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좀 속기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속기전 중에서도 바둑리그에서 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김정현 5단의 그 최종 목표가 결국은 세계대 우승이나 국내대 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조금 부족한 면, 시간이 긴, 호흡이 긴 바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김정현 5단이 갖고 있는 기량이라든지 이 재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바둑계가 거는 기대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거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재능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기대를 걸었던 그 기대의 흐름을 보면 약간 다른데요. 강유택 6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입단하기 이전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선수는 초등학생 시절에도 전국구 스타였고요. 그러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었고, 김정현 5단은 입단 전에는 큰 기대를 받지 못하다가 네. 입단 직후에 신예 기사들의 연구 모임인 소소회에 들어와서 이 강자들과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기사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단인데 정말 잘 둔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 네. 그 이후에 두 선수 모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국 랭킹 12에서 22 사이까지는 안착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봐야 합니다. 10위권을 뚫고 올라오느냐, 또 올라와서 한 자릿수 랭킹을 지켜내느냐가 관건인데요. 나현 6단 같은 경우는 현재 지켜내고 있고요. 네, 나현, 이동훈 이런 어린 후배들이 지금 두 대국자보다 먼저 10위권 안쪽으로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두 대국자도 뭔가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대국자와 좀 흡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들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들이 전부 자극을 받아서 좀 한국 바둑계 활력소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지금 들고 나온 포석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우상 형태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쉽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하나, 둘. 이 좌상귀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평범한 선택을 강유택 6단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포석은 강유택 6단이 100번일 때 즐겨 사용하던 포석입니다. 네. 자, 실전은 서로 뛰어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좌상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상 쪽의 형태가 백이 협공을 했을 때 실전은 달리고 받을 때 한 칸을 띄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유행을 하는 그런 수익기 싸움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 날일자를 두고 백 이쪽을 둘 때 여기를 붙여서 공격을 가는 수가 최근에 대유행입니다. 네. 이 수법은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결론이 난 형태인가요? 100%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연구 중인 그런 형태이고 이렇게 흙이 단단하게 자신의 약점을 지키는 사이에 백은 이 부분에서 큰 이득을 얻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일단 이 모양 자체는 백이 만족스러운데요. 네. 그런데 흙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은 여기를 당당하게 씌우기 위함이고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씌웠다고 하더라도 백을 쉽게 안정시켜주면 여기도 백이 잘 됐고 여기도 백이 실리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흙이 불만인데 이때 이렇게 치중을 가서 재차 공격을 가는 이곳 접전이 최근에 가장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내준 만큼 이쪽에서 득을 얻어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네. 백은 이 한 점을 포기를 안 하고 하나 치받고 네. 다음에 막으면은 이쪽에 늘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때 백이 이곳을 쌍립 써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그런 전투가 최근에 유행입니다. 뭐 이후에 흙은 결국은 중앙을 받고 네. 다시 붙이고 이은 다음에 여기를 나와 끊는 진행인데요. 네. 뭐 여러 차례 중국과 한국에서 나온 적이 있고 아직까지 미완성인 그런 최근 유행 포석입니다. 뭐 계속 연구가 되면서 변화가 만들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진행보다 평범한 선택을 했어요. 네, 실전은 그냥 여기를 두었고 네, 띄고 네. 같이 뛰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흙이 두고 싶은 자리는 이 중앙 쪽 덮어 씌우는 것과 네. 이 부분의 압박이거든요. 결국 이쪽에서는 백이 안정을 취하고 흙은 좀 더 평범하게 그리고 장기전으로 이끌겠다는 흐름, 이 날일자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궁금하네요. 그런데 한눈에 봐서는 백은 귀에서도 자리를 잡고 상변에서도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약간 흙의 불만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뭐 흙이 크게 실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에서 벗어났지만 흙이 나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백이 좀 실리를 많이 차지한 포석이니만큼 과연 흙이 두터움을 어디서 잘 살리느냐, 이제 그것이 이 바둑의 승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현 5단 아주 탄탄하게 모양을 정돈하면서 나중에 흙의 두 칸 사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포석이 됐을 때에는 지금 백이 침입하는 저 우변 접전이 항상 펼쳐지는데 네. 이 우변의 흙의 모양이 어느 정도까지 집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붙이는 수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20초. 하나, 보통 저런 흙의 형태에 대해서 침입을 할 때 실전처럼 굳힘자리 옆에 붙이는 경우 많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진 않아요. 네. 지금은 귀에서 뭔가 수를 내기보다는 전체 흙 모양을 지우려는 것이 백의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 쪽에서 침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귀에서 수를 내는 정도로 만족이라면 아래쪽으로 붙여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유택 6단이 우변에 대해서 103점을 직선적으로 공격을 가면 당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 하변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작전이죠. 전형적인 성동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흑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하변에 있는 백돌과 우변에 있는 백돌을 양분시키면서 중앙 쪽으로 내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양곳마로 쫓으면 셋, 흑이 원하는 바를 넷, 잃을 수가 있고 다섯, 백은 그걸 피해야겠습니다. 7, 8. 오늘 바둑은 김정현 5단이 강유택 6단을 의식한 작전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강유택 6단 하면 워낙 감각파에다가 선실리 후타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딱 작전도 선실리 후타게고 초반 포석은 상대인 강유택 6단이 100번으로 좋아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맞춤형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상대가 좋아할 만한 부분들을 먼저 다 차지를 하는 거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확실한 것은 강유택 6단이 공격을 선호하는 기풍은 절대 아닙니다. 강유택 6단이 후반도 좀 강한 편 아닌가요? 강유택 6단이 이제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중반전입니다. 네. 자신의 기풍대로 짜였을 때는 너무 버티다가 간혹 대마가 잡히고요. 또 공격은 타개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그런 것이 약점인데 만약 그 약점 그대로라면 지금 순간이 딱 위기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20초) 하나, 둘. 초반에 좌상에서부터 나와 있는 흑돌들이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20초) 하나,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5단은 이제 초읽기가 시작됩니다. 김정현 5단과 강유택 6단의 본선 2회전 대국.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끈기 그리고 후반의 집중력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두 선수가 감각적으로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바둑을 많이 보여줍니다만 불리한 바둑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기어코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런 면을 갖춰야만 넷, 더욱더 강자가 다섯, 될 수 있겠죠. 여섯.
특히 최근에 이 초일류 기사들을 보면 어느 한 분야만 강해서는 절대 초일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탑10에 진입해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지독하다는 느낌 받을 정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네, 안 그런 선수들이 없습니다. 20초. 박정환 하나, 선수는 말할 둘, 것도 없고요. 셋, 랭킹 2위 김시석 넷, 선수도 다섯, 과거에 비해서 그런 여섯, 끈덕진 면이 많이 일곱, 좋아지면서 네. 흥기가 생기면서 아홉, 귀엽고 세계대 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4번 않았습니까? 남았습니다. 또 랭킹 3위 이세돌 구단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역전의 화신이고요. 네. 네, 지금 강유택 6단이 일단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리가 20초.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 실리가 부족하다면 둘, 뭔가 상대의 약점을 셋, 찔러 들어가야 하는데 넷, 다섯, 상대의 엷은 곳을 여섯, 찌르기에는 일곱, 우변과 여덟, 하변에서 중앙으로 아홉. 나와 있는 이 백돌 양쪽을 엮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외에는 백이 특별히 엷은 부분은 없는 거죠. 네, 지금 다른 곳은 김정현 5단이 탄탄하게 잘 방어를 해놓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강유택 6단이 어떻게 상대를 압박해야 될지 좀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위기 10결을 보면 20초. 공피고화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대를 둘,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넷, 돌부터 약점을 다섯. 없애야 하는데 좌측으로 백이 향했을 때 그때 흑돌들이 네. 그렇게 탄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공격을 서두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공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묘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방금 전 흑이 둔 자리는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네. 저 수가 백이 손을 뺀다고 해도 딱히 좌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백이 받자니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좀 애매해요. 20초 하나, 둘, 그래서 김정현 5단도 셋, 일단 하변을 한번 넷, 붙여보면서 다섯, 숨고르기를 여섯, 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시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이라면 백이 혹으로 붙였기 때문에 일단 2선을 내려서서 뭔가 공격을 계속 이어가야겠는데 네. 강유택 6단 뭔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싫다는 듯 시간을 한번 사용합니다. 20초. 그래도 하나, 그 자리는 받아야 둘, 되지 않을까요? 셋, 넷, 일단 백이 젖히는 다섯, 순간 거의 여섯, 근거를 확보할 일곱, 수가 있기 때문에 여덟, 급소 자리인데요. 아홉. 먼저 우변을 공격을 갑니다. 하변을 받아준다면 백이 우변을 아예 살아버리고 중앙에 떠있는 단곳말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그때 좀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김정현 5단도 시간을 쓰네요. 네, 지금은 승부처라서 네. 뭔가 행마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야죠. 보통이라면 백이 한 칸 띄어서 이제 안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중앙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김정현 5단이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은 한 칸 뛰는 것과 느는 것, 혹은 날일자 뭐 이런 20초. 행마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나, 좀 해보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평범한 선택을 했고요. 흑의 공격이 아직은 좀 막연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백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흑돌이 강한 상황이라서 백이 한 번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면 그대로 승부가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외줄타기 흐름입니다. 우변 백돌에는 탄력이 좀 있는 건가요? 우변도 그렇고 하변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크게 공격당할 돌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유택 6단이 이 양쪽을 엮어 가려는 것이고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양쪽이 엮이지 않기 위해선 한쪽이라도 좀 확실하게 생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초. 네, 백의 날짜 수에 대해서 뭔가 이 양쪽을 가르긴 갈라야 되는데 방금 전에 붙인 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양쪽을 가르기 위한 수법이죠. 백이 쌍립을 서면 호구 치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서서 아홉. 제가 백이 좀 편한 흐름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은 네. 이 강유택 6단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지 않는 이 공격 작전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김정현 5단이 유도를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김정현 5단이 편한 흐름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뭐 형세가 백이 아예 우세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진정한 승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백도 완벽하게 여섯, 안정이 된 건 일곱, 아니니까요. 여덟, 아홉. 또 이런 공격을 통해서 흑이 어느 정도 살이 붙는다면 얘긴 또 달라지죠. 네. 네. 20초. 하나, 둘, 지금은 1000원짜리 셋, 단수 치는 자세가 아주 좋은데요. 여섯, 보세요. 일곱, 여덟. 우변 백돌 공격을 통한 두 번 이 남았습니다. 흑이 두 텀을 잡아가는 이 흐름이 네. 뭔가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흑도 해볼 만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급변한 그 원인을 찾자면 20초. 김정현 5단이 하변에 호구로 둘, 붙인 수가 셋,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넷, 그 수로 차라리 우변 쪽을 여섯, 확실히 살아두었다면 네. 이제 하변만 놓고 보면 되는데 하변에 잡힐 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호구 붙이는 자리는 사실 언제든지 붙여도 돼요. 근데 굳이 그 타이밍에 붙였다가 우변이 저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당하면서 중앙의 흑돌이 좀 탄탄해지는 이런 느낌은 김정현 5단이 원하던 흐름은 아닐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타이밍에 강유택 6단이 손을 뺀 게 굉장히 좋았네요. 네, 아주 기민하게 또 날카롭게 움직였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흑의 공격이 듣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일단 중앙에서 이 단수 친 자세가 흑이 워낙 좋아서 넷, 한 번 더 백이 이제 우변을 가일수하는 흐름으로 갈 텐데 네. 여덟, 아래쪽에 있는 아홉. 백돌이 꽤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백돌이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서 계속 신경은 쓰이고요. 또 묘하게 들여다봅니다. 보통은 백이 호구 친 자리를 아래쪽으로 늘어서 이 선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강유택 6단이 뭔가 효율적인 응수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반발 들어갔어요. 그래도 늘어두는 게 더 확실하지 않았나요? 확실했죠. 게다가 네. 지금은 흐름이 변해서 흑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 선을 늘어서 진행을 시켰다고 해도 흑이 불만이 없었는데 20초. 이제는 다시 하나, 오리무중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초. 하나, 둘, 셋.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흑도 뭔가 건드려 가곤 있는데 네. 글쎄요, 물론 흑이 좌하기에서 잘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흐름을 잡고 있었던 강유택 6단이 20초. 이 하나, 괜히 좀 어지럽게 판을 셋,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섯, 드네요. 6, 7, 8, 9, 10, 100. 3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백이 이 선을 젖힐 수 있어서는 자세를 좀 잡았죠? 네. 하변에서 중앙으로 떠 있는 백도를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다면 좌하기 쪽에서 흑이 얼만큼 백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2번 남았습니다. 연달아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김정현 5단이 그냥 좌하기에서 그냥 피해를 입고 말지 아니면 네. 아예 2선으로 101점을 움직이면서 한 번 더 버텨갈지 이 작전의 기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이 판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20초. 하나, 아주 신중하게 다음 수 생각하고 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최강수입니다. 김정현 5단 다운 선택이네요. 네. 지금은 그냥 좌하기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하중앙 쪽에 있는 백돌이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냥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거든요. 둘, 셋, 넷, 하지만 다섯, 최종 여섯, 선택은 일곱, 여덟, 버티는 쪽입니다.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바둑의 흐름은 정말 종잡을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좌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자, 그쪽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흑이 중앙 쪽에서 단수 치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지금은 흑이 좀 편한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냥 여기를 평범하게 늘고 백이 타격을 할 때 이 공격을 통해서 네. 뭔가 이득을 취하는 이쪽 부분을 백이 건드리면 여기를 괴롭힐 수 있고요. 이쪽이 탄탄해지면 상변이 조금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갔다면 주도권은 흑이 쥐고 있었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이 들여다본 수 조금은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 수의 의미를 찾자면 백이 네. 받아주면 그때 늘어서 백이 이런 곳을 밀어올 때 이런 붙이는 흐름이 나올 때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수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군요. 여기를 이었다고 보면 네. 나중에 들여다보면 백이 이어주질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먼저 건드린 것인데 반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괜히 들여다봐서 좀 더 국면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네, 여기서 백도 좀 고민이 됐었죠. 백이 그냥 평범하게 둔다면 여기를 이제 단수를 쳐서 네.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당하는 것은 감수를 하면서 흐름을 이끌어 갔을 텐데 이 밀어간 수는 최강의 선택입니다. 더 버텼어요. 네. 이제는 뭐 흑이 여기를 젖혔으니까 네. 서로 갈 때까지 갔고요. 백이 여기를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를 잡으면 여기를 끊고요. 나가야죠. 네. 그때 여기를 막아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거는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백이 걸립니다. 네. 이것이 백의 이제 백이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전이 될 테고 만약 정말 최강으로 버틴다면 이 단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백의 최강수입니다. 여기를 단수 쳤을 땐 뭐 흑이 나가면 여기를 끊어서 아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귀에 아무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흑도 여기를 이어서
백은 따내는 이런 식의 흐름이 될 텐데 이건 이제 더 이상 흑이 집으로는 따라잡기 어렵고요. 이쪽의 백돌에 대해서 혹은 이쪽의 백돌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두터워지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입혀야만 흑이 이기는 흐름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여기도 백이 뚫었고 네. 여기서 집으로 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애초에 집 부족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정말 흑이 뭔가 백돌을 잡아야 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내친 걸음이죠. 이제 와서는 서로 어쩔 수가 없고 그 전에 김정현 5단이 시간을 사용했던 것은 이 흐름대로 갔을 때 백이 좀 위험할지 아니면 타개 가능할지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정현 5단이 시종일관, 네. 일관되게 타개로 승부를 보는 작전을 들고 나오고 있네요. 이건 그만큼 강유택 6단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흑이 과연 백을 어떻게 공격을 가야 할지 좀 애매한데요. 일단 안쪽에서 근거를 빼앗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백보다는 흑이 좀 부담스러운 진행이라고 봐야겠죠? 백돌이 좀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좌기의 손해를 보지 않고 20초. 공격을 가던 하나,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냥 적당히 살려주면서 다섯, 다른 곳에서 이득을 여섯, 보면 되는 흐름이었다면 일곱.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백돌을 잡으러 가는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흑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뭐 백은 그야말로 살면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된 거죠? 네. 그만큼 집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언뜻 다섯, 보아도 좌기에서는 여섯, 더 이상은 일곱, 손해를 보면서 지금 여덟, 공격을 가기 때문에 아홉. 네. 흑이 강렬하면서 예리한 공격으로 이 백도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였다가는 백도에 쉽게 타개가 되고 그것으로 승부도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하변에서 쌍립을 통해 중앙으로 나와 있는 그쪽에 있는 흑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면서 백이 타개를 해 나간다면 제 느낌으로는 잡힐 것 같은 그런 돌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은 뭐 자신의 약점을 어쩔 수 없이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을 방치해두면서 계속 공격을 가기가 쉽지 않았죠. 물론 아직까지 백이 흑의 포위망을 완벽하게 탈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먼저 중앙 쪽을 백이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흑의 두 칸 사이를 노린다든지 또는 중앙 쪽에 끊는 흑 한 점을 끊는 약점을 노린다든지 한다면 백이 사는 것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흑이 좀 미흡한데요. 네, 미흡하죠. 지금 공격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네. 하변에 백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공격을 갔던 그 자리가 집으로 좀 크다는 것인데 좌기에서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미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열받던 양쪽이 해결되면 흑이 이제 특별히 펼칠 작전이 없어지잖아요. 집 부족을 만회할 곳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분명 중앙 쪽을 단수 쳐서 두텁게 네. 정리할 때만 해도 둘, 흑의 흐름이 좋았는데 네. 이 강유택 6단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이 능동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선수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평범한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때조차도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중앙 쪽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호구로 지켰는데 백은 쉽게 연결이 됐습니다.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서 위쪽으로 꼬부린다면 네, 그 자리입니다. 네, 연결이 됐어요. 이건 흑의 실패네요. 우변은요? 우변도 더 이상 압박이 안 될까요? 네, 우변은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집으로 다시 따라가 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런 식의 흐름은 흑이 거의 덤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끝내기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흑이 백을 괴롭힐 곳이 많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우세하네요.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을 때에는 네. 한 반면 두세 집 정도 그런 마지막.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좀 붙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 지금 좌변 쪽에 어느 정도 모양을 낼 수는 있는데 뭐 네. 그런 것은 제가 이미 계산에 넣어 두었고요. 아,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볼 때도 그렇군요. 지금 중앙 쪽이 흑이 호구가 선수입니다. 그럼 네. 거기는 거의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개가를 했을 때 네. 지금은 덤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받지 않으면 나와 끊는 그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백이 그쪽을 받아야겠고 흑이 좌변의 집을 지키는 사이에 네. 귀중한 선수는 다시 한번 백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은 그래도 큰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건 또 한 번에 뭔가 바꿔치기가 될까요? 지금 흑의 이선 단수에 대해서 받아주질 않았죠. 대신 흙도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상변으로 향하는데요. 자, 지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네. 흙이 받아 주었고요. 밀어서 받아 주었고, 이 수를 두지 않으면 이곳에 나와 끊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을 두어서 김정현 5단이 생각했던 흐름은 흙이 여기를 호구 치면 그때 여기를 받고, 흙이 이곳을 받으면 여기를 잡아서 이건 집으로 앞선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아까 계산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도 백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역으로 네. 백이 간다면 지금도 흙이 막아야 되니까 양 선수를 당한 것은 아프죠. 그럼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 네, 이건 차이가 더 벌어지고 네. 백승이 거의 굳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흙도 서둘러서 이쪽을 왔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단수 쳐서 이어주면 그때 호구 치고 이렇게 틀어 막아서 이 자리를 흙이 하는 흐름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뭐 그것도 흙이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고 이 타이밍에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 수는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물론 흙이 이쪽 부분이 선수이긴 합니다. 여기를 호구 치면 늘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참 흙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은 됩니다만 그 사이에 다 깨졌고요. 또 받아야 되고요. 네. 이건 뭐, 안 되겠네요. 더욱 절망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찌른 것도 뭔가 효율적인 이 부분을 선수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길이 없을까 강유택 6단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흙이 좀 괴롭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일단 손해를 보면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선수만 쥐고 여기를 이으면 결국 바둑은 우세하고요. 게다가 부분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흙이 그렇게 쉽게 연결이 될 것 같은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참 흙이 좀 괴롭고 뭔가 좋은 수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김정현 5단의 여유 있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상변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수가 과연 통할지. 지금은 그냥 백이 쉽게 두 점을 잡고 흙이 연결을 할 때 네. 좌하기를 향해도 백이 좋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유택 6단이 쉽게 연결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사이에 좀 피해를 입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재미있는 수입니다. 그런 수가 있나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만약 그 수가 있었다면 차라리 좌변 2선의 단수 친수로 거기를 뒀다면 훨씬 더 강렬한 승부수가 됐을 텐데요. 지금은 좌변에 단수를 치고 네. 백이 흙의 약점을 찔러 들어올 때 거기를 끼우다 보니까 좀 한 발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으로 가긴 가는데 여기서 101점을 끊어도 위쪽의 흙은 다 잡힙니다.
그럼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끊는다면 지금 끼운 수가 또 이상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강유택 6단이 거길 끊고 위쪽은 포기하고 선수를 잡아서 좌하기에 2점을 따내는 흐름으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네. 흙이 득봤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변화의 여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뭐 바꿔치기가 되긴 했지만 상변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네, 이건 김정현 5단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흙이 중앙과 좌하기 쪽에 2점을 얻었지만 네. 그 사이에 백이 얻은 상변의 실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 셋, 넷, 지금은 김정현 5단의 다섯. 깔끔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그런 상변 처리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고 보니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네요. 네, 김정현 5단 손길에서도 뭔가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방금 전에 흙이 꼬부린 자리가 양 선수로 굉장히 큰 자리이기는 했는데 네. 사실 바둑이 미세하거나 그렇다면 혹은 백이 불리하다면 어떻게 수순을 틀어서 그 자리를 백이 먼저 찌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텐데 지금은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처리한 것만 봐도 김정현 5단이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자, 이제 국면이 많이 마지막. 정리가 됐는데요. 자, 지금 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넷. 네.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우세를 잡았고요.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쪽에서가 좀 아쉽네요. 네. 이 끼우는 수, 저는 이 수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만약 이 수를 강유택 6단이 미리 보고 있었다면 이 단수 친수로 이제 그때 상황을 잠깐 보면요. 네. 이 단수 친수로 만약 거기를 끼웠다면 훨씬 더 국면이 복잡했을 겁니다. 백이 이수를 두기 전인가요? 네, 그 수를 두기 전이죠. 네. 이 장면이었는데 실전은 단수를 치고 네. 들여다볼 때 네, 여긴 하나 있고요. 들여다볼 때 여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바꿔치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없이 그럼 네. 끼었다면 이수가 통렬했을 수 있겠습니다. 꽤 강력한 수단이 됐겠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끼우는 수가 아래쪽을 네. 단수 치면 여기를 쳐서 따내면 전체를 끊어가는 그런 작전입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승부수를 던졌어야 하는데 실전은 그 승부수의 이 타이밍이 조금 빗나갔고 네. 결국 실전처럼 바꿔치기가 되어서는 지금은 좀 흙이 힘든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돌이 오니까 아무래도 좀 강도가 떨어진 거죠. 네, 이쪽 차이가 뭐냐면요. 네. 여기를 끼우고 뭐 이쪽 부분을 먼저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끊었다고 보면 네. 여기서 들여다볼 때 여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뚫은 게 실전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네요. 네, 물론 여기를 흙이 하나 선수로 따내긴 했습니다만 네. 상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 마지막 좀 어려운 그런 승부수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지금은 흙이 좀 힘들어졌네요. 네. 자, 강유택 6단이 어디까지 추격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수순 보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늘 바둑은 확실히 이 두 텀을 잘 살리지 못했을 때, 네. 두 텀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격이 통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 괴로운 국면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에서의 이 중앙 처리가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수읽기를 하는 여섯, 도중에 일곱. 또 수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강유택 6단이 백이 중앙을 한 칸 띄었을 때는 당장 끼우는 수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앙 처리를 하다가 그 수를 봤는데 그 타이밍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바둑은 김정현 5단의 이 선실리 후탁의 작전, 상대가 싫어하는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 작전과 셋,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이 예민함, 그런 것이 돋보이는 한 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현 5단의 이 반짝거리는 속기 능력을 생각해 보면 네. 이번 KBS 바둑왕전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항상 보면 우승 후보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만 네. 우승 후보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KBS 바둑왕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전 중에 가장 이 스피드를 요하는 기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김정현 5단에게는 딱 맞는 그런 20초. 기전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이 김정현 5단 앞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선수는 속기와 이 장고 바둑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하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속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에서의 그런 반짝거리는 수일기가요. 장고에서는 더 빛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김정현 5단은 수를 빨리 보기 때문에 보통 네. 상대를 많이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시간이 많다면 상대도 진득하게 새로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그런 면에서 김정현 5단의 장점이 잘 발휘되지 않아요. 네. 하나, 둘, 김정현 5단의 바둑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섯. 약간은 사파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좀 현혹시키는 수를 많이 두고 그리고 상대가 속기전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런데 상대가 시간이 많아졌을 때는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도 김정현 5단의 바둑, 특히 속기전에서의 바둑은 참 시원시원하고 흔히 하는 이야기로 보는 맛이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마지막 조일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크게 어려운 장면은 없고요. 전체 국면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상변에서 강유택 6단 마지막 승부수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후퇴하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가를 해보는 것은 여기서 강하게 나갈지 아니면 그냥 셋, 후퇴하고 쉽게 넷, 정리할지 다섯, 그 선택을 여섯, 하기 위해 일곱, 판 전체를 여덟. 둘러보고 개가를 했습니다. 실전은 쉬운 선택입니다. 뭐 이 정도로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네. 부분적으로는 조금 당했지만 형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유택 6단 오늘 패하게 된다면 상당히 아쉬울 텐데 이 강유택 6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래들 중에서 90년대 이후 출생자들 중에서 네. 박정환 구단 다음으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한동안 좀 침체기에 있는데 빨리 훌훌 털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한국 바둑계를 보면 91년생, 92년생 이 그룹에 재능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랭킹도 한 10위권에서 뭐 20위 혹은 30위권 사이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 강유택 6단과 김정현 5단이 동문수학했던 양천 출신이 마지막. 많습니다. 네. 양천 도장이죠. 둘, 그쪽 출신 선수들이 어릴 네. 때부터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에 그 그룹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선수가 강유택 6단이기 때문에 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같이 동문수학했던 그리고 현재 허리층을 담당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뭐 김승재, 이동훈 선수도 있고요. 하나, 한웅규, 둘, 강유택, 셋, 김정현, 안성준 뭐 다섯, 이런 선수들이 다 여섯, 어릴 때 한 곳에 일곱. 모여서 동문수학했던 사이입니다. 91년생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인원도 많고 실력도 네. 막강하죠. 뭐 정확히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91년생이 아마 연도로 따진다면 가장 기사 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약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20명 정도의 기사들 사이에서 네. 한 10명 정도는 한국 바둑계 최정상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내기가 여러 곳 진행됐지만 마지막 형세 하나, 큰 차이는 없죠. 네, 셋, 지금은 넷, 이 상변 다섯, 쪽에서 김정현 여섯, 5단이 후퇴하는 사이에 여덟, 흑이 3점을 따내고 좀 득을 보긴 봤습니다. 하지만 네. 승부에 영향을 주진 못했고요. 대략 반면 승부 정도입니다. 프로 시합에서는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뭐 끝내기가 어려운 곳도 없고 그렇다고 계산이 아주 어렵지도 않고요. 늘 이 세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명이 좀 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김정현 5단, 강유택 6단의 또래가 딱 그것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물론 93년생의 박정환 구단이 1인자이긴 합니다만 네. 박정환 구단은 워낙 특출났고 어릴 때부터 일찍 입단했고 일찍 두각을 나타냈고요. 셋, 넷, 뭔가 자신과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선수들 사이에서 정상권 기사 혹은 타이틀을 따는 기사가 나온다면 이 세대 전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91년생, 92년생 이원영, 김승재 또 오늘 대국하는 두 선수 안성준 선수
전부 다 딱 10위권에서 마지막 20위권 안팎에 둘, 분포가 되어 셋. 있어요. 네, 네. 그 외에도 이지연, 안국현 뭐 네.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이 세계대회 준결승전에서 92년생 안국현 선수가 중국의 치유진 선수에게 패했을 때 참 아쉬웠습니다. 네. 실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둘, 결국은 자신감이거든요. 넷, 중국의 다섯, 90년대생 기사들이 여섯, 많이 세계대회에서 일곱,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여덟. 것도 근데 자신과 큰 차이 없어 보이는 동료가 한국의 정상권을 누르고 우승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마인드였을 겁니다. 과거의 황소 삼총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누군가 멋진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몇 년 더 우물쭈물하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겁니다. 네. 이미 벌써 95년생 나현, 98년생 이동은 국내 타이틀 홀더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그쪽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선배 그룹도 보여줘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한국 바둑계의 흐름을 보면 아주 최상위권,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이 정상권을 지키는 것보다 10위권에서 20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드문 일이거든요. 마지막 그만큼 이 한국 바둑계에는 랭킹 10위권은 확고합니다. 그 위치가 변동이 잘 없어요. 실제로 이 신예 기사들이 잘 뛰어넘질 못하고 있고요. 네. 이 랭킹 10위권을 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조금은 이제 쓴소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은 명백히 마지막 중국에 비해서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한두 선수 정도 바뀌었을까요? 5년 전에도 분명히 10위권은 아마 이 김지석, 박정환, 이세돌, 박용훈, 최철한, 백홍석 이런 선수들이었을 텐데요. 네. 강동윤 지금 그대로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이제 퀸 끝내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가장 큰 끝내기가 한 두세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아직 젊은 선수들이고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둘, 텐데요. 셋,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이 바둑이 마무리됐을 때 강유택 6단의 손이 어디로 가장 먼저 갈까요? 일단 이 좌하기 쪽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 상황은 주도권을 잡았던 상황이었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둘, 그냥 평범하게 흐름을 전개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여섯. 마지막으로 이 중앙 쪽에 여덟, 백이 한 칸 사이를 그냥 끼었으면 어땠을까? 좌변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 끼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을 겁니다. 지금 뭐 형세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상변 쪽에 좋은 끝내기가 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어떤 수가 숨어 있을지 찾아보시는 마지막. 것도 하나, 즐거움을 찾는 한 셋,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지금 백이 둔 곳 위쪽에 그 일선 라인에 그냥 평범하게 둔다면 한쪽을 젖혀 있고 다른 한 곳은 흙이 젖혀 있는 끝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두기보다는 뭐 지금은 양쪽 모두 가능하네요. 젖히는 자리에서 한 칸 더 흙의 진영으로 들어간다면 마지막 집으로 이득을 볼 수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여섯, 이 일곱, 형태가 여덟. 양쪽 모두 일선 가능한 상황이고 평소라면 좌측 일선으로 향하는 것이 그러니까 흙이 젖힌 곳 두 칸 우측으로 향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뭐 지금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곳이 보기보단 큽니다. 4집짜리 끝내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오늘 바둑에서도 이 상변 접전, 수읽기 싸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김정현 오단이 이 순간순간의 번뜩임이나 이 재치 넘치는 수읽기, 그 빠른 판단력 이런 것은 정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뭐 뭔가를 할 곳은 뭐 전혀 마지막. 보이지 않네요. 하나, 네. 둘, 지금 상황에서의 역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뭐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단수를 못 보거나 네. 뭐 공배를 메우다가 수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역전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강유택 6단도 사실 이 포기가 빠른 기사인데 네. 오늘은 정말 많이 아쉬운 것 마지막.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저도 그런 경험이 일곱, 많습니다. 여덟, 아홉, 패배 중에 가장 아픈 패배가 이 또래 라이벌에게 당하는 패배거든요. 네. 아마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두 선수는 라이벌 의식이 있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이 연구생 마지막. 시절에 어땠는지를 들어보면 둘, 이 또래에서는 강유택 6단은 군계 일약이었고 이제 그 밑에 선수들이 뭐 치고받는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웅규, 안성준, 안영준 형제 그리고 네. 뭐 김정현, 김동호 뭐 이런 또래의 기사들 많지 않습니까? 다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요. 강유택 6단은 좀 특출났다고 해요. 뭐 실제로 강유택 6단이 신예기전은 휩쓸었고 그 이후에 본격기전이 조금 아쉬울 뿐이거든요. 네, 하나, 뭐 본격기전에서도 셋, 굉장히 넷, 이른 시기에 다섯, 결승까지는 여섯, 진격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세돌 선수에게 패했죠. 좌하기에서 뭔가 득을 볼 곳이 있는지 한번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지금은 뭐 수가 나거나 그런 곳은 전혀 아니고요. 잘해야 흙이 한 집을 득을 볼까 말까 정도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네, 결과적으로 보면 득은 없겠습니다. 네. 네, 쌍방 뭐 큰 득이나 큰 손해 없이 그냥 처리가 됐네요. 네, 계산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지금 저차인 수가 마지막 남은 2집짜리 끝내기였고요. 옆끝내기 1집, 그리고 또 선수 1집 끝내기. 그렇게 큰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네, 언뜻 보면 지금 100이 둔 자리 한 칸 좌측으로 한 집 내는 것이 끝내기 같지만 나중에 한 번 더 흙이 끊으면 가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공배였고요. 반면 승부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그 정도라면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요. 네. 네. 백집이 51. 네, 흑도 50. 51이군요. 네. 딱 반면 승부네요. 네, 김정현 5단 동갑내기 라이벌 강유택 6단에게 승리하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두 선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좌하 쪽인 것 같네요. 네. 중앙과 좌하기에서 아쉬움이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네. 자, 김정현 5단의 완승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흑이 이겼다 했던 순간은 없었고요. 네. 김정현 5단이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타이틀을 따면서 보통 정상급으로 거듭나는데 김정현 5단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 속기하면 김정현 5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회 강력한 다크호스 중 한 명이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뭐 바둑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승까지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자, 오늘 김정현 5단 3회전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다음 이 시간 90후 세대들의 치열한 한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